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경심과 공모 없다, 두 가지가 재확인되었는데 이제 조국 펀드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길 소망한다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오촌 조카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도 공모가 없다는 게 드러났기에 더 이상 조국 펀드라는 걸로 언론에서 장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따님까지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걸 봤을 때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을 언제까지 저렇게 괴롭힐까요? 그만큼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무쪼록 조국 전 장관의 간절한 소망을 언론에서 이용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갈 예정인데요. 어제는 제 생일이라 많은 분들이 응원과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독자분들께 따뜻한 소식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약속드렸듯이 올해는 유스타즈 내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며 나눔 문화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무현 시민센터에 3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게 제 개인의 기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2년 전 제가 시사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유이자 최근 초점을 맞춘 정치 혐오 문제 해결, 선한 영향력 확산,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고민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특히 작년 노무현재단 청년 리더십 과정들을 수료하면서 대통령보다는 인간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시민으로서의 인간 노무현이 바라던 사람 사는 세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닌 어쩌면 이미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봅니다. 다만 각자의 잠재력을 여러가지 이유로 평소에 잊고 살아가기에 유튜브를 통해 그러한 힘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짧지만 정치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낀 점 중 가장 중요한 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습니다. 요즘 전국 청년들의 조직된 힘을 모아보고자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구독이나 응원들은 결코 개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오늘날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둘씩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유튜브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제 채널은 지역, 세대를 넘어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연결짓는 가교 역할인 셈이고 그러니 이로 인해 생기는 어떠한 영향력은 당연히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 모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날 세계를 바꾸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의 중심에는 아미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비록 처음엔 한두 명의 지지자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게 쌓이고 쌓여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만큼 제 아무리 막강한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그 한 명, 두 명이 사라지다 보면 영향력도 사라진다는 걸 늘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기, 뒷광고 논란 등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저에게 구독자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라고 조언하거나 혹은 영향력이 생겼다고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300만원 기부는 그간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마음을 모아주신 일부 결과물에 불과하고 그렇기에 당연히 이번 기부는 제 개인이 아닌 30만 구독자분들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인간 노무현이 바라던 사람 사는 세상을 다음 세대와 연결짓는 가교 역할로서 꾸준히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유스타즈 크리에이터즈단 친구들과 열심히 만들어가는 중인데 유튜버를 꿈꾸는 청년, 청소년들이 일배성 콘텐츠로 돈을 벌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노무현 시민센터에 미디어 센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구독자분들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함께 신명나는 모임을 가지는 순간을 기대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노무현 시민센터에 후원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링크도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홈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후원 가능하십니다. 자녀분들이나 혹은 청년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노무현재단 청년 리더십 학교 과정 꼭 들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치권 내부가 아니더라도 민주진영 청년들도 새날 청국장 및 제 유튜브를 통해 많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나경원 씨처럼 고소를 해서 무혐의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 재단, 곽상도, 미래통합당의 고소 고발처럼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일베에 대해선 꾸준히 고소 고발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친일 논란 리섭TV 관련 민사소송이 오는 2월 2일에 있습니다. 추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스타즈를 통해 일베 의심 유튜버 제보를 받아서 조만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문제없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저는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이 일베 스피커로 자라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대놓고 민주 진영을 대변할 청년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대변할 청년 스피커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성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청년 스피커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차차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스피커로서의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